자,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간 차이나 시간이고요. 자, 요즘에 중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지난 밤 사이도 사실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올랐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디디 글로벌, 그러니까 디디 추싱에 대한 어떤 규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있었고요. 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홍록기 연구원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그럼 언제쯤 중국이 좀 풀릴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작년에는 부동산 규제도 있었고요.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중국 주식들이 쭉 하락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일단 올해 10월 정도는 되면 이제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좀 빨라지는 분위기인가요? 네, 원래는 이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10월까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하반기에 중국이 부양책 기조 아래 경기 모멘텀 회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반기 위험 요인들도 일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면 되는데 사실 플랫폼 규제 완화가 증시 부양 관점에서나 그리고 경기 회복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규제를 필두로 좀 일부 규제는 완화 시기가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해주셨거든요.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에 중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4월 누적까지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인데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생산이랑 소비 아직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에 이제 머물러 있고 인프라 덕분에 이제 고정자산 투자만 견조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1, 2월, 3월, 4월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은 2월까지만 하더라도 연초에는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 랠리들이 있었잖아요. 정책 금리들이. 그러니까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속에서 사실 중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반면에 3월부터 저희가 아는 주요 도시 봉쇄 조치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3월에는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줬었고, 이제 4월에 저희가 아는 것처럼 경기 지표가 모두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게 어쨌든 저는 이번 중국 경기 둔화 자체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의한 주요 도시들 봉쇄 조치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최근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봉쇄 조치 해제 조치 자체는 저는 이제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5월 말부터 실제로 일부 이제 봉쇄 조치들이 풀리고 있었었고, 이런 점들이 6월 초에 발표됐던 5월 PMI에서도 일부분 좀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상반기에 훼손되어 있던 경기 모멘텀을 살리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런 점들 때문에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좀 위축되는 국면에서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리커창 총리가 33종의 부양책 좀 이야기하면서 지방 정부들에게 이번 달 말까지 지방 정부 실정에 맞춰서 이제 부양책들을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도 있겠고 내수 진작 등 여러 부양책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내용들을 본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부양책이랑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는 중국이 방역이랑 그리고 부양이라는 조금 양립하기 힘든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방역이 조금 더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리커창 총리가 직접 이제 방역에 집중을 하다가 경기 실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중국이 하반기에는 방역보다는 경기를 우선시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런 점이 조금 하반기에 경기 회복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데 일조할 것 같다, 의의가 있는 발언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오프닝 소식이 나오면서도 사실 한편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6월 1일에
봉쇄 조치가 풀림과 동시에 또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뉴스들도 보면, 블룸버그인지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외신에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또 일부 지역은 또 봉쇄를 한다는 뉴스도 잠깐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 지금 리오프닝은 오케이인데 네. 다시 봉쇄하면 어떡해? 라는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시진핑 주석 산념이 결정된 하반기엔 또 재봉쇄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어서 이게 리오프닝을 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때도 제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랑 네네. 좀 봉쇄 조치라는 워딩을 조금 구분지어서 네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크게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조 아래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네. 뭐 봉쇄 조치가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확진자 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뭐 말씀드리는 건 조금 무의미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제로 코로나 정책 자체는 하반기의 불확실성으로서 사실 염두는 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부분이 중국 경기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은 내수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리오프닝이 되든지 안 되든 간에 그 중국의 현재 가계 체력이라든지 고용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기 때문에 조금 내수 쪽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하지 않나. 그러니까 회복세 자체가 다른 부분보다는 좀 뒤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랑 기업발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 네. 즉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만약에 봉쇄 조치가 가동이 된다면은 사실은 저희 2달간 봤듯이 뭐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라든지 물류들도 방해받으면서 투자랑 생산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좀 하반기에 중국 경기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소비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좀 투자를 많이 늘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고정자산 투자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좀 이런 틀은 변한 건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이 바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만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디디 글로벌에 대한 그 규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 같다는 뉴스와 함께 지금 네. 빠르게 중국 주식들이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좀 마무리되고 있다고 정말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사실 이기지도부에 그러니까 10월까지 있을 이기지도부의 좀 정책 아젠다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까지 변화가 힘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네. 사실은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그 플랫폼 규제 규제할 만큼 한 것 같다, 다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 같았으면은 이걸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지금 이번 발언은 좀 시기적으로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위험 요인들은 아직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도 추가 약세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위안화를 떠받쳤던 뭐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네. 그런 실질금리 스프레드 이제 그 확대 그런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여전하지만 보셨던 것처럼 그 봉쇄 조치가 조금 있으면서 네. 사실 중국 경기에 대한 신뢰가 훼손이 되면서 좀 위안화 환율이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이런 흐름이 하반기에 충분히 재개될 수가 있고 또 제로 코로나는 사실은 하반기 계속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생산자랑 소비자 물가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걸 수출로 일부 전가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 좀 일부 한계가 좀 봉착한 것 같고 즉 이 뜻은 물가 차이에 따라서 기업 마진들이 압박받고 있었던 기업 숫자라든지 네. 산업 범위들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방위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둔화가 포착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중국은 사실은 위험 요인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10월까지 있었던 규제들을 풀면 됩니다. 뭐 제로 코로나라든지 네. 부동산, 플랫폼,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면 되는데 뭐 제로 코로나는 가장 힘들 것 같고 네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조짐은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좀 중국 부동산 경기 선행 동행 지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착공, 판매, 도시 가격들 데이터들을 보면은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오히려 감소폭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쪽은 펀더멘털이 좀 훼손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바로 경기 부스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증시 차원에서도 사실은 부동산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한다면은 네. 뭐 사실 증시 부양 관점에서는 오히려 플랫폼보다는 효과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많이 상장되어 있지만 네네. 그 빅테크 기업들 시총 비중들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증시 부양 관점에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소비를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온라인 소비를 촉진시킨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플랫폼 규제 완화는 좀 여러모로 좀 이제 괜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의 기술 기업들, 특히 이제 중국의 빅테크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 네. 지금부터는 좀 관심 가져도 된다고 좀 그런 판단이 내려도 될까요? 네, 사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펀더멘탈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펀더멘탈도 좋았었는데 주가 하락은 사실 규제 영향이 매우 컸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 그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역대급 수준으로 좀 낮아져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만 규제 자체만 해결이 된다면은 즉 완화가 된다면은 사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중국은 어떤 식으로 경기 부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경기 부양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중국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간 차이나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